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문득 멈칫했던 적이 있나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순간과 닮아 있습니다.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오늘 밤 당신의 혈관에서 무슨 일을 벌이는지, 그리고 왜 내일 아침의 컨디션이 전혀 다른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끝까지 보신다면 6번째 조미료에서 많은 분들이 설마 이것까지 하고 놀라실 겁니다. 이건 공포를 팔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명의 환자 곁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경고를 더 늦기 전에 전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노인 건강관리에 30년 넘게 종사해 온 닥터 딜런입니다. 평범하게 잠든 분이 다음날 아침 갑작스러운 마비와 어눌한 말, 어지럼과 심한 두통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장면을 셀 수 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의외로 자주 우리가 무해하다고 믿어온 조미료와 조리 습관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사건은 대개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녁 가족과 함께 먹는 익숙한 메뉴, 맛을 올리기 위한 한 숟가락, 이미 사용했던 기름을 아깝다는 이유로 한 번 더 달구는 행동, 그리고 짠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겠다는 사소한 결심. 그 작은 선택들이 밤사이 혈압을 요동치게 만들고 응고 신호를 흔들며 혈관 벽에 붙어 있던 불안정한 덩이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거의 모든 부엌에 있고 거의 모든 식사에 등장하는 6가지 위험 조미료와 습관을 공개하고 중간 이탈 없이 끝까지 보신 분들만이 챙겨가실 실천 리스트까지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정제된 식물성 기름입니다.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대두유는 오래도록 동물성 기름의 대안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산업적 정제와 고온 탈취, 반복 역과를 거치며 원래 씨앗의 미세한 항산화 성분은 사라지고 과다한 오메가-6과 산화 부산물이 남기 쉽습니다. 여기에 튀김처럼 높은 열이 반복되면 지방이 변성되며 강한 염증 유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혈관 안쪽 내피를 녹슬게 하는 보이지 않는 흠집, 이 미세한 손상이 시간이 지나 플라크로 커지고 불안정해진 조각은 어느 순간 떨어져 혈류를 막습니다. 문제는 이 기름이 어디에나 있다는 점입니다. 가정의 프라이팬뿐 아니라 외식의 튀김과 볶음, 과자라면 즉석 식품에 이미 넉넉히 숨어 있습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튀김 빈도를 줄이고 제가열을 끊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압착, 참기름 들기름처럼 비교적 산화 안정성이 나은 기름을 음식량에 맞게 소량 사용하세요. 둘째, 설탕과 고가당 옥수수 시럽입니다. 달콤함은 친절한 얼굴 뒤에 나를 숨깁니다. 탄산음료, 시럽 등 카페 음료, 케첩과 바비큐 소스, 달큰한 양념장 속의 당은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인슐린을 과분비시킵니다. 반복되면 세포는 인슐린에 둔감해지고 남는 당은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간과 내장에 쌓이며 끈적한 피는 혈전 형성에 유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고가당 시럽의 과다 섭취는 중성지방을 끌어올리고 혈관 내피 기능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미각은 점점 더 달달함을 원하고 우리는 자신이 먹는 양을 과소평가합니다. 당을 갑자기 끊기보다 2주 단위로 20%씩 줄이고 라벨에서 총당류 과당 이성화당 표기를 습관적으로 확인하며 통과일과 견과요거트 같은 대체 간식으로 입을 바꾸세요. 셋째, 된장입니다. 전통의 향과 발효의 이점은 분명하지만 나트륨을 간과하면 곤란합니다. 외식 기준 된장찌개 한 그릇에 하루 권장량 절반을 훌쩍 넘기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물을 붙잡아 혈액량이 늘고 심장은 더 강하게 수축해야 하며 노화된 뇌혈관은 압력에 더 취약합니다. 한 번의 급격한 혈압 상승만으로도 미세혈관이 손상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저염 된장을 고르고 국물은 맑게 건더기와 채소 두부를 넉넉히 물은 충분히 이렇게만 바꿔도 전통의 맛을 지키며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고추장입니다. 매콤함과 감칠맛, 은근한 단맛이 어우러진 국민 양념이지만 짠맛 단맛의 결합은 혈관에 이중 타격을 줍니다. 당이 혈당 롤러코스터를 만들고 소금이 혈압의 벼랑을 만들면 심장과 췌장은 동시에 혹사당합니다. 플라크는 녹슨 쇠조각처럼 혈관벽에 들러붙고 두꺼워진 덩어리는 불시에 떨어져 혈전을 만듭니다.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을 반으로 저염저당 제품을 우선으로 생채소와 곁들여 희석하는 지혜를 배우자는 제안입니다. 다섯째, 소금 그 자체와 간장 젓갈장아찌로 대표되는 숨은 나트륨입니다. 국찌개 김치조림 양념장까지 더하면 하루치 안전선을 무심코 넘기기 쉽습니다. 직접 소금을 더하지 않아도 가공식품 속 나트륨만으로 과잉이 됩니다. 저염 간장, 염도 낮춘 김치, 허브 마늘 생 강후추 같은 향신료로 맛을 내는 조리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의외의 주인공 마늘입니다. 알리신 등 유효 성분은 긍정적 효과가 보고되어 왔지만 과량과 상황이 문제입니다. 마늘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피를 묽게 만드는 성향이 있어 항응고제항 혈소판제를 복용 중인 분이 보충제와 함께 고용량을 섭취하면 위장관 출혈이나 멍 드물게는 뇌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생마늘을 과하게 먹으면 속쓰리 미통어지럼을 호소하는 분도 있습니다. 음식으로는 하루 몇 쪽이면 충분하며 보충제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 용량을 조절하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며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건가요? 하고 지치셨죠? 이제부터는 실천입니다. 첫째, 혈압을 루틴으로 측정하세요. 기상 직후와 취침 전 하루 2번만 해도 자신의 패턴이 보입니다. 비정상 수치가 반복되면 생활을 조정하거나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둘째, 나트륨을 칼륨으로 균형 잡으세요.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토마토 감귤류를 식사와 간식에 간단히 더하면 됩니다. 셋째, 탈수를 막기 위한 작은 물병 전략, 갈증을 느끼기 전 한 모금씩 혈액 점도를 낮추고 신장의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넷째, 식후 15분의 가벼운 활동으로 혈당 급등을 완화하세요. 거창한 마라톤이 아니라 꾸준한 소소함이 약입니다. 그리고 라벨 읽기 습관을 들이십시오. 전면의 라이트 건강 국산 문구보다 뒷면 표가 진실을 말합니다. 일회 제공량의 함정에 속지 말고 실제 먹는 양으로 재계산하세요. 나트륨은 하루 2000mg 이하, 첨가당은 총열량의 10% 이하 가능하면 5% 이하로 설정하면 좋습니다. 트랜스지방 영지 표기는 0.5g 미만이면 0으로 적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고 원재료에 부분 경화유 쇼트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루 식단의 예시도 드립니다. 아침엔 소금 없이 구운 단백질 계란 두부 생선과 채소, 통곡빵 혹은 현미죽, 올리브유 한 티스푼으로 풍미를 더하고 과일은 바나나 반 개나 베리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점심은 국찌개 대신 건더기 풍성한 덮밥이나 비빔류로 고추장은 반 숟가락 이하로 제한하고 간장은 뿌리기보다 살짝 묻히는 느낌으로 줄이세요. 저녁은 구이찜 샐러드를 기본으로 하고 튀김은 주 1회 이내, 마늘은 향 위주로 소량 사용합니다. 간식은 견과 한 줌과 무가당 요거트, 생야채 스틱이면 충분합니다. 운동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혈관 건강의 축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혈류가 정체되고 탈수와 겹치면 혈전이 쉬워집니다. 4,560분마다 일어나 23분 걷고 수면은 7시간 내외를 목표로 하며 늦은 밤에 짠단 음식은 피하세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얼굴이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면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10회 반복해 교감신경의 과열을 시키세요. 자주 받는 질문도 짧게 정리합니다. 천일염이면 괜찮나요? 염의 종류가 달라도 핵심은 나트륨입니다. 꿀과 흑설탕은 더 건강한가요? 당은 당입니다. 향과 미량 성분 차이는 있지만 과하면 해롭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심장에 좋은가요? 포화지방 비율이 높아 조리 안정성은 있으나 총 섭취량과 맥락이 더 중요합니다. 소금 대신 간장으로 간하면 덜 짠가요? 간장은 소금에 물과 감칠맛이 더해진 형태라 나트륨이 낮지 않습니다. 과일은 당이 많으니 피해야 하나요? 통과일은 섬유와 물이 함께 있어 반응이 온화하지만 주스 스무디는 빠르게 흡수되어 잦은 섭취는 권하지 않습니다. 작은 성공담 하나를 소개합니다. 한 어르신은 아침 국물을 반으로 줄이고 라면 스프를 절반만 쓰고 해바라기유를 올리브유로 바꿨습니다. 고추장은 반 숟가락에서 시작해 한 달 뒤엔 티스푼으로 줄였고 점심 후 10분 걷기를 더했습니다. 석 달 뒤 혈압 최고치가 20 내려가고 변동폭이 좁아졌으며 밤중 쥐가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이 덜 무겁다는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거창한 비법이 아닌 한 숟가락 한 모금한 걸음의 힘입니다. 이제 행동 체크리스트로 마무리합니다. 1. 부엌의 기름을 점검해 제가열 흔적이 있는 것은 과감히 버리기. 2. 당분 들어간 소스 시럽 드레싱 라벨을 읽고 첨가당 높은 2개를 오늘 치우기. 3. 소금통 대신 레몬 후추 식초를 식탁 중앙에 두기. 4. 혈압계 배터리를 확인하고 아침 저녁 측정 알람 설정하기. 5. 장보기 목록 첫 줄에 채소 3가지 색, 통곡 1종류, 단백질 2종류 적기. 이 단순한 5가지가 내일의 뇌와 심장을 지킵니다. 혹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속삭임이 들리면 오늘 배운 장면을 떠올리세요. 위험은 대개 단 한 번의 예외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보호도 한 번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한 숟가락 덜기, 한 모금 더하기, 한 걸음 걷기. 가족과 함께 바꾸면 훨씬 쉽습니다. 식탁에 소금통을 치우고 2.5ml와 5ml 계량 스푼을 비치하세요. 대충은 정확히로 바뀝니다. 냉장고에 시럽과 소스를 정리하고 레몬라임 발사믹 식초 머스터드 후추로 자리를 채우세요. 쓴맛과 신맛, 향의 변주가 짠맛과 단맛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와파린직 접경구용항 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마늘 보충제는 피하거나 주치의와 상의해 조절하십시오. 저염식 전환 초기에 어지럼이 생기면 수분과 칼륨을 보완하고 혈압 기록을 들고 진료실에서 상담하세요. 그리고 부엌을 설계하듯 하루를 설계해 봅시다. 아침에 혈압을 재고 기록하기, 물병을 채워 책상 옆에 두기, 점심. 주문 시 소스 반, 덜 짠 맛 먼저 말하기, 오후에 23분 제자리 걷기, 잠들기 전 호흡 10회. 과학은 거대한 결심보다 작은 습관의 누적을 신뢰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혈관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던 상식을 행동으로 바꾸는 그 순간 위험선은 뒤로 물러나고 수명선은 앞으로 길어집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누군가는 부엌에서 기름을 달구고 소스를 붓고 장을 풀고 마늘을 다지고 있을 겁니다. 그분께 이 메시지가 닿길 바랍니다. 한 번 덜고 한 번 더 확인하자. 우리의 부엌은 전쟁터가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의 작은 변화는
병원 밖에서 가능한 최고의 예방의학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내일의 약이 되기를, 여러분의 손이 오늘의 주치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시청자 이탈을 막기 위한 작은 약속을 드립니다. 잠시 후 화면에 뜨는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와 라벨 읽기. 미니 강의 구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 댓글 고정으로 체크리스트 PDF도 공유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은 여러분의 건강 루틴을 잊지 않게 해주는 작은 안전핀입니다.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댓글에 다른 의견이 있다면 0을 남겨주세요. 반대 의견일수록 가치 있습니다. 함께 토론하며 더 단단해지겠습니다. 오늘부터 가능한 것부터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에 더 맑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나가고 싶다면 잠깐만요. 바로 다음 문단에서 30초 셀프 점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사용 중인 프라이팬 옆에 투명 병에 식용유가 있다면 병목 주변이 끈적거리거나 노랗게 변색되어 있는지 보세요. 끈적임과 누런 테두리는 산패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름을 달굴 때 연기가 보이거나 자극적인 냄새가 올라오면 이미 산화 부산물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연기가 올라오기 전 중불에서 예열하고 연기가 보이면 불을 줄이거나 다른 조리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 라면 스프는 절반 사용 후 국물 남기기가 기본입니다. 젓가락으로 스프를 반만 뜯어 넣고 남은 스프는 고무줄로 묶어 다음에 또 반만 사용하세요. 네 번째, 간장은 뿌리기가 아니라 묻히기입니다. 숟가락으로 붓는 대신 숟가락 뒷면에 묻혀 빙 둘러 바르는 이미지로 사용량을 줄여보세요. 다섯 번째, 고추장은 밥숟가락이 아니라 티스푼으로. 티스푼 하나로도 충분히 매운맛과 감칠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해도 오늘 저녁 상차림의 위험도를 확 낮출 수 있습니다. 혹시 올리브유는 가열하면 다 나쁘다던데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온도와 시간, 그리고 재가열 중단입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생으로 또는 약한 불 볶음에, 고온 조리는 정제 덜 된 기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옵션을 소량 쓰고 무엇보다 같은 기름을 오래 달구지 않는 원칙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넉넉히보다 정확히가 좋습니다. 음식의 표면을 코팅할 정도만 쓰고 남은 기름은 팬에서 제거하세요. 당 관리도 조리의 일부입니다. 잡채나 불고기 양념을 할 때 설탕을 절반 줄이고 배즙이나 양파 간 것으로 풍미를 보완해 보세요. 라벨에서 무가당 표시만 보고 안심하지 마시고 백지당 당류와 일회 제공량을 함께 보며 실제 섭취량을 계산하세요. 된장찌개를 사랑한다면 더 똑똑하게 즐길 방법이 있습니다. 멸치다시마 표고로 깊이를 만들고 된장은 국물의 풀기보다 마지막에 풀어 짜지 않게 마무리합니다. 건더기를 넉넉히 챙기고 국물은 반 그릇 이하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고추장의 유혹은 생채소로 무디게 하세요. 오이 당근 양배추를 듬뿍 넣은 비빔에 고추장을 반 티스푼만, 대신 식초와 참기름 들기름으로 향을 채우면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금 대신 향신료의 조합을 준비해 두면 습관은 훨씬 쉬워집니다. 마늘가루가 아니라 생강, 후추, 고수 씨앗, 로즈마리, 타임, 파프리카 파우더, 레몬 제스트 같은 도구를 미리 손에 익혀두세요. 마늘은 향 위주로 쓰되 생으로 여러 쪽을 한꺼번에 먹는 습관은 피하십시오. 특히 수술 전후 치과 치료 예정, 멍이 잘 드는 체질, 위장 질환이 있는 분은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외식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문 멘트를 바꿔보세요.
덜 짜게, 소스는 따로, 튀김 말고 구이로, 국물은 적게 주세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나트륨과 제가열 기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밥은 건더기 위주로, 쌀국수는 면과 고기 야채에 라임과 고수를 추가하고, 국물은 절반 남기기, 분식은 떡볶이 국물 대신 삶은 달걀과 어묵, 건더기로 포만감을 채우기, 회식의 치킨은 바삭한 날개 대신 구운 가슴살과 샐러드로 비율 바꾸기. 장보기 루틴도 바꿔봅시다. 마트 입구에서 곧 신선 코너로 가 채소와 단백질, 통곡을 먼저 담고 스낵과 즉석식품 코너는 마지막에 스쳐 지나가세요. 카트의 70%가 신선식품이면 이미 절반은 이겼습니다. 혈압계 사용 팁도 드리겠습니다. 측정 30분 전 카페인과 흡연, 격한 운동을 피하고 배뇨 후 5분간 등을 등받이에 대고 발을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측정하세요. 팔을 심장 높이에 두고 커프가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좌우를 번갈아 측정해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기록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은 시간대에 연속 2번 측정해 평균을 내세요. 이 기록은 의사에게 최고의 자료가 됩니다. 약 조정이 필요할 때 훨씬 정확하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 노인분이 계시다면 냉장고 문 옆에 3줄 경고를 붙여두세요. 제가열 기름 금지, 국물 반만, 라벨 먼저 이 3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부엌에는 작은 저울과 계량 스푼 2개의 2.5ml, 5ml를 상비하세요. 감각은 배신하지만 숫자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마른 반찬도 함정이 있습니다. 멸치볶음, 진미채, 오징어채처럼 달고 짠 양념이 많은 반찬은 밥도둑이 아니라 혈압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만들 때 설탕은 3분의 1로 줄이고 물엿 대신 식초 한 방울과 견과를 더해 식감을 살리세요. 김치도 씻어 먹으면 맛이 사라질까 걱정되시죠? 한번 헹군 김치는 김치 국물의 나트륨을 줄이면서도 아삭함과 향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김치전 볶음밥에 넣을 때는 별도로 소금을 더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세요. 간식 타임엔 자동으로 과자를 집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배치를 바꾸세요. 과자와 초콜릿은 서랍 깊숙이 대신 견과와 생과일, 방울토마토를 눈높이에 두면 손이 먼저 갑니다. 냉동식품을 고를 때는 튀김옷 두께와 소스 패킷을 확인하세요. 튀김옷이 두껍고 소스가 별도 포장된 제품은 대개 나트륨과 당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소스 없는 제품을 고르고 집에서 레몬과 후추, 식초로 간단한 소스를 만들어 보세요. 수분 섭취는 한 번에 많이보다 자주 조금씩이 좋습니다. 책상 위 500ml 물병을 두고 매 시간 한두 모금씩 마시세요. 투명한 소변색을 목표로 하되 이뇨제가 있는 분들은 주치의 지시를 우선합니다. 만약 오늘 저녁 당장 메뉴를 바꿔보고 싶다면 이 조합을 권합니다. 현미밥 작은 공기, 구운 두부와 가지 파프리카 브로콜리를 올린 접시, 올리브유와 레몬, 후추로 마무리 곁들임으로 미소가 아니라 맑은 채소국을 반 그릇, 디저트는 베리 한 줌. 입이 심심하다면 무가당 요거트에 호두 몇 알을 더하세요. 혹시 지금도 마음 한편에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속삭임이 들리나요? 건강은 운이 아니라 습관의 누적입니다. 하루 이틀은 티가 나지 않아도 일주일, 한 달, 석 달이면 혈압 곡선이 차분해지고 복부 부기가 줄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를 대부분 체감합니다. 만약 변화가 두렵다면 아주 작은 약속 하나로 시작하세요. 오늘은 라면 스프 절반, 내일은 고추장 티스푼, 모레는 간장 무치기, 글피는 물 2모금 추가. 그 다음 주에는 저녁 산책 10분을 더 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늘과 혈액 희석제의 상호작용, 제가열, 기름의 산화물, 고가당 시럽이 만드는 중성지방 상승, 숨은 나트륨의 덫.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반대로 많이 묻는 오해도 정리합니다. 국산이면 다 안전하다는 믿음, 천일염은 괜찮다는 안도, 무지방이면 건강식이라는 착각, 주스는 과일이니 괜찮다는 합리화. 라벨의 글자를 읽는 순간 이 착각들은 힘을 잃습니다. 영상 중간에 이탈하지 않도록 작은 보상도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오늘 한 숟가락이라고 적어주시면 고정 댓글에 하루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다음 영상의 내용이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나와 가족의 건강 기록이 됩니다. 의사로서 저는 늘 병원 안에서 치료했지만 진짜 치료는 병원방, 부엌과 식탁, 거실과 산책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배워왔습니다. 오늘의 한 숟가락이 내일의 영상 결과를 바꾸고 내일의 한 걸음이 다음 달의 혈관 사진을 바꿉니다. 혹시라도 지금 약을 드시고 있다면 스스로 약을 끊거나 늘리지 마시고 변화한 식습관과 혈압 기록을 들고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전문가와의 협력은 가장 안전하고 빠른 지름길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의 약속을 다시 확인합니다. 6가지 조미료와 습관, 그 중에서도 마지막 마늘의 용량 경고,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적용 가능한 5가지 체크리스트. 이 세 축만 꾸준히 잡아도 뇌졸중과 심혈관 위험의 경사도는 완만해집니다. 당신의 부엌은 전쟁터가 아니라 치유의 실험실이 됩니다. 결과는 느리지만 분명히 나타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프라이팬을 달구고 국물을 끓이고 소스를 붓고 있습니다. 그 손이 한번 멈칫해 숟가락을 반만 덜고 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불을 조금만 줄인다면 내일의 숫자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부엌으로 가 제가열된 기름을 버리고 소금통을 서랍으로 옮기고 냉장고 문에 라벨 먼저 메모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혈압을 기록하고 잠들기 전 천천히 10번 호흡하세요. 그 작은 의식이 내일을 바꿉니다.